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영생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즉 수투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12번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g에 대하여 옳은 것맛을 있는 대로 다 골라달라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기억 fx, gx, 오, g가 fx 플러스 gx네요. x내에서 연속이다. 연속에 대한 성질을 물어봤군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fx는 연속인 거 알았으니까 됐는데 이 뒤에 게 문제입니다. fx 더하기 gx 이런 거면 이렇게 치환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hx가 바로 뭐다? 연속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궁금합니까? gx가 궁금합니다.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돼 있죠? hx는 연속, fx는 또 연속. 자, 그럼 우리가 이론 공부한 게 있죠? 자, 두 개의 함수가 연속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더라? 연속이 되더라. 물론 이제 나누기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만요. 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gx가 바로 뭐다? 연속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연치 않게 먼저 동그라미부터 치고 했네요. 자, 됐습니다. 다음요. 니는요, fx 곱하기가 연속이게 되면 또 gx도 연속이냐? 뭐 비슷한 형태인데. 자, fx 연속은 알았는데 역시 fx 곱하기 gx가 문제가 되겠군요. hx로 치환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hx는 연속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조사해야 될 gx를 물어보게 되면요,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분의 hx 이렇게 생겼죠. 연속 다 좋아요. 연속 나누기 연속, 일반적으로는 연속 이렇게 답을 하고 싶죠. 자,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지금 문제를 쭉 가서 살펴보게 되면 fx가 x는 a에서 0이다 아니다 조건이 주어진 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0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되겠네요. 자, fx가 x는 a에서 근데 그냥 연속이 아니라 절대값이 연속이에요. 만약에 쭉 가가지고 요 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쭉 가가지고 이런 거 합시다. 근데 물론 절대값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와우. 그러면은 절대값 씌우면 음수 부분이 양수로 가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값 붙은 거는 연속이 되지만 원래 함수는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안 됩니다. 됐습니다. 가볍게 끝났습니다. 기억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해 있군요. 사실 우리가 이 연속 이론 부분 가서 보게 되면 fx, gx 이 녀석이 각각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fx에 gx가 더하기 빼기 되어 있거나 더하기 빼기, 물론 이제 실수해도 되고요. 그 다음 fx gx가 어떻게 되어 있거나 곱하기 되어 있거나, 그 다음 어떻게 fx분의 gx도 되고 gx분의 fx 이렇게 이런 부분. 근데 이때 이제 분모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자, 이런 함수들이 연속. 요게 이제 이론이죠, 이론. 자, 이런 이론 공부가 제대로 잘 돼 있습니까? 자, 근데 이제 실전 문제처럼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자, 중간에 어떻게 했죠? 치환을 통해서 hx가 연속이야.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gx를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모양. 풀이법만 기억하면 되죠. 기본 이론 공부하고, 기본 이론 공부 여기 있습니다.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 실전 문제 대처할 때는 치환해서 풀이를 했던 저 부분 기억을 하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이 뭐 주어진 식 이럴 때는 연속이고 이럴 때는 불연속이고 구체적인 식 모양을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 함수의 성질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 체킹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해 좀 잘 되셨습니까? 치환하는 부분이 실전 문제에 대처하는 대처법이라는 사실 다시 꼭 명심
꼭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12번 문제 풀이 마칩니다. 13번 문제 시작합니다. 13번은 여러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 패턴이라서 여러분들랑 같이 공부해 보려고 체킹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좀 다 맞춰야 되니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당식 fx가 두 개의 조건이 슉슉 만족합니다. 이런 문제 됐을 땐 어디를 먼저 본다? 무한대로 가는 함수를 먼저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모가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되겠고, 극한값이 2가 나오려면 차수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론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최고차 2차가 돼야 되겠고, 계수를 비교해서 2가 나오니까 2x제곱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즉 다항식의 차수가 완성되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다항식을 다룬다 부분이 무한대로 가는 곳에서 완성되니까 무한대에 가는 쪽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식에서는 어떤 정보가 나왔습니까? 1을 대입해 보니까 분모가 0이에요. 근데 극한값이 나왔어요. 분차도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되어야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을 갖는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니까 F1은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도 나가서 도함수 정의를 공부하게 되면 F'1 식을 좀 더 다시 써봐야 되나요? 그럼 이게 x-1분의 fx 빼기 f1 이런 형태, x가 1로 간다. 그러니까 f'1에 대한 정의죠. 는 3이다. 이런 풀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이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하냐면 미분한 이식을 먼저 하면 되죠. 4x 플러스 a. 자, 이곳에 1을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a는 이꼴 3 해서 a 값 얼마? 마이너스 1 처리됐습니다. 쭉. 그러면 fx가 좀 완성이 되어 있네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인데 1을 대입하게 되면은 f1에서 결과가 2 마이너스 1 플러스 b,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2. 그럼 b 값이 또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드디어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이 됐을 때 최종 무엇을 구해달라? 무엇을 구해달라? 아하, 극한 2를 집어넣어달라. 그럼 2를 곧바로 대입하는 형태잖아요. 됐습니까? f2 그럼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6, 1, 7 해서 정답 끝났습니다. 아하, 여러 학교에 출제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어려운 유형이 아니게 되려면 먼저 어디서부터 터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을 터치해서 이런 다항식이다라는 항목이 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극한만을 공부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정보를 먼저 이용해서 관계식 구하고 그 관계식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이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이제 도함수 정의까지 공부하게 되면 곧바로 이 정보를 얻으니까 이때는 뒤에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풀이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이 절약되는 그런 풀이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다항식 패턴에서 이 차수를 알아가는 이 부분, 그 다음 다른 정보 이용하는 이 순서 부분을 좀 지켜가면서 정확하게 풀어가는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잘 됐습니까? 반드시 학습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3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엔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1을 중심으로 1보다 적을 때 크거나 같을 때 함수식이 다르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때 a, b 값은 어떻게 되느냐? 미분 가능을 물어봤네요. 자,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그거보다는 뭐가 돼야 되죠? 자, 연속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접근해 갈 때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에 뭐 함수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금방금방 할 수 있겠습니까? ax 플러스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써가지고 b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다 써가지고 계산하면 아름답긴 하지만 이거는 서술형 문제 풀 때는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해야 되겠죠. 하지만 실전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곧바로 주어진 식에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a 플러스 1, 결국 밑에 식에도 1 대입하니까 b 플러스 a 마이너스 1,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분 가능성요. 미분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분 가능하다. 1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다를 물어보게 되면 우극한, 야, 좌극한 이렇게 돼야 되죠. 이때 이제 요 함수식 표현을 우극한일 때 좌극한일 때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각각 다른 값을 대입해서 역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교과서적인 풀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각각 미분해 버리면 되죠. f'x를 미리 구합니다. f'x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3bx 제곱 3bx 제곱 그 다음 2ax 이렇게 처리됐네요. 그런 다음에 이 결과에다가 얼마를 딱 대입하겠다. 1을 대입하겠다. 그러면 3b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b다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b 값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6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 값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처리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가는 풀이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빨리 풀이하는 방법 좀 이용했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는 간략간략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방법은 객관식 문제 풀릴 때는 시간 관계상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조사해서 결국은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요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냥 주어진 식에 각각 대입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식 구하기. 자, 이 극한식의 h분의 이쪽 식은 걱정되는데요. 와, 0 플러스 한번 좀 해볼까요? 야, 이건 h분의 이야, 이거 뭐죠? b에다가 1 플러스 h의 세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 또 f1은 얼마죠? 1 집어넣으면은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f1 이렇게. 이야, 이 관계식 다 전개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풀이해지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각각식을 먼저 미분한 다음에 그 결과가 서로 다 같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객관식에서 풀어가는 풀이법 됐습니까? 위에 이 풀이법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 서술형에도 나오게 되면 이렇게 답을 해가야 되는 거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미분 가능성, 출제 빈도 매우 높죠. 이 높은 출제 빈도를 갖춘 이 문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대신 좀 바르게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6번 되겠습니다. F1 가르쳐줬고요. F3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가 주어졌네요. fx 빼기 x라는 이런 새로운 함수는 0. 이걸 풀어가더라. 근데 근을 하나 갖습니다. 이때 그 근이 또 1과 3 사이에서 갖겠다. 이때 걔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단원에서 나왔을까요? 자, 사실 눈치채기만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쉬운 건데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가 좀 문제가 되죠. 자, 사이값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사이값 정리. 근을 하나 갖는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갖는 함수는 또 새로운 함수를 넣지 말고 그냥 넣죠.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근을 하나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새로운 함수가 x축을 1과 3, 4, 2분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나온 함수 값들이 부호가 서로 거꾸로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음수면 하나는 뭐 양수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f1 빼기 1 이런 거를 구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n-2에서 빼기를 하니까 n-3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 그 다음은요 f3을 알아봐야 되죠. 3 빼기 3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n-4 -3 해서 n-7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의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호가 달라야 되겠습니다.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 n값의 범위가 3, 7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 사이에 자연수는 4, 5, 6 3개인데요. 3개 이렇게 이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냐면 이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이 부분이
주어진 범위에서 근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비춰봤을 때 과연 어느 단어에서 출제가 됐느냐, 사이값 정리 부분에서 나왔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식 모양 형태니까 대입한 결과들을 구하고 그 결과 곱이 -1이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좀 수월해지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 단원 그 이론을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는 것만 알면 쉬운데 눈치채기가 조금 어려워서 잠시 문제 읽어보고 살짝 헤매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이미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형태들 좀 풀어봐서 초반 접근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하는 바 이해되셨죠? 자, 열심히 공부하면 극복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풀이는 아주 간단하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생고 17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2x제곱 위에 점 P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OH 아하, 그럼 이 좌표 그냥 x라고 칸마 제로 놓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때 길이들을 구해달라. 그래프 쫄지만 않으면 되는데 겁쟁이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사실요, 좌표 표시만 이렇게 하게 되면 풀이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PO 길이 못 구하겠습니까? 원점하고 이 거리요? 루트 4x제곱 더하기 x제곱 센스 있게 y좌표 제곱한 거 먼저 썼습니다. 끝났습니다. pH 길이 이 길이요? 2x제곱인걸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곧바로 식이 세워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빼기 2x제곱 이렇게 식이 세워지죠. 4x제곱 플러스 x제곱 딱 쓰고 그러면 형태적으로 뭡니까?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런 문제 형태로 풀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했던 거 다 기억할 때니까 뭐다? 유리화다. 유리화하게 되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사라져서 x제곱만 이렇게 남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 됐더니 어떻게 되더라? 또 교과서적으로 풀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가장 높은 차수인 2차로 나눠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냥 최고차 개수 비교해서 1, 최고차 개수 조심합시다. 루트 있으니까 2 쓰고 또 2 써서 계산해서 4분의 1 구하겠다. 끝났어요. 도형 문제인데. 와, 도형과 관련해서 식을 세워가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이 항상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나왔을 때 우리는 쫄아가지고 겨우 요 부분을 못한 거야. 요 부분 좌표 넣는 거. 야,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럼 뭐 길이 자동 나오니까 식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형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두려워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성분 표시, 좌표 표시 이런 것들 문제에 주어진 거 그럼 안 되면 그냥 메모한다. 뭐 이 정도 생각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풀이 가능한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이후에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닫힌 구간 0, 2 부분에서 0, 1, 1, 2 범위를 쪼개서 함수가 주어져 있군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음 같은 또 조건이 있고 오호, 그랬을 때 함수 값을 구해달라. 자, 요거부터 처리하죠. 요거에서 많이 보던 건데 뭡니까? fx는 fx 플러스 2 주기가 2다. 학습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 주기가 2니까 그럼 나중에 구해야 될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두 칸씩 쭉쭉쭉 가서 결과 같아지는 거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가는 거죠. 그럼 뭐 그냥 홀수냐 짝수냐죠. 2니까 에이. 자, 여기 뭐랄까요? 0 해도 되고 2 해도 되니까 이건 나중에 편리한 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구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생각보다 조기 함수에서만 조금 꾹짝꾹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위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근데 이제 1, 2 부분에서 이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정확하게는 좌극한, 우극한인데
뭐 우리에다가 식에다가 좌극 하나 해봐야 2를 열심히 갖다 들이대는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 오른쪽엔 뭐가 되겠습니까? b 플러스 1 되겠고, 이 결과가 같아야 연속이 되죠. 됐습니다. a-b는 이꼴 2라는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자,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이. a 이런 값이 뭔가 되겠고,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값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되겠지, 주기가 얼마라고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 이렇게 그려졌을 때 중요한 것은 똑같은 그림이 이제 2부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3, 4 부분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래서 2일 때 함수값이 지금 이 부분이랑 같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밑에 주어져 있는 bx 플러스 1식이 쭉 연결해서 즉 무슨 이야기? f0하고 이쪽에서 구한 f2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같아야 연속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봅시다. f0은 a가 되겠고 f2는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이 2를 해보니까 뚜비뚜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2b는 이퀄 1 되겠고 a-b는 이퀄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빼기 아래에서 위로 빼겠습니다. b는 이퀄 1 처리됐습니다. b가 1 나오니까 a 값은 얼마요? 3. 자, 거의 다 돼갑니다. 자, 그러면 f1부터 구하겠습니다. f1 위에 좀 더 뭐 아래 거에다 대입하는 게 더 정상이죠. 자, 합시다. 1 대입하니까 b 플러스 1 f 0 할까요? 2 할까요? 기왕 하는 김에 계속 뭐 아래 함수로 하죠. 뭐 여기 다 함수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뭐 해달라? 더하기 해달라. 아, 됐습니다. 됐죠? 근데 b 값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계산 결과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이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딱 끝나네요. 자, 어떤 해석이 됐기 때문이죠? 주기 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연속 문제에서 일부분에서 연속이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하는 풀이. 근데 이 주기 해석 때문에 F0하고 F2 결과가 어떻게 돼야만, 같아져야만 이 부분이 반복해서 그 다음 과정이 그려져 가는 거니까, 이게 F0, F2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관심 항목이었다는 뜻이죠. 해서 관계식 만들어서 풀이 진행. 뭐 그 다음은 이제 단순 산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주기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 표현식들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군요. 자, 18번은 그래도 이제 영생고에서 조금은 좀 신경 써서 연속 문제 형태를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 학습은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잘 할 수 있으라 믿으면서 이번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쫙 주어져 있는데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 값에 대해서 우와, 도형의 길이는 우와, 저치 형태네요. 어떤 조건일까요? 이미 두 실수 x선에 대해서 x값이 커지면 커져간다. 무슨 표현이요? 증가 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되겠다.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되겠다. 또 뭐가 있죠?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또 뭐가 있죠? 1대1이다. 혹은 뭐 역함수 존재한다. 왜 이렇게 열심히 썼을까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죠. 3차 함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극값 갖는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감소하는 부분이 날라서 사라져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중간으로 되는데 아예 더 슉 올라가는 거다. 됐습니까? 즉 f'x의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이런 그림이죠.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합쳐서 d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감사합니다. 2ax. 오우, 더 땡큐입니다. 왜 땡큐죠? 그 다음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를 해야 되는데 짝수 공식을 써서 a제곱 마이너스
AC 처리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깔끔깔끔 되죠. 자, x-4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4다. 그래서 a 값 범위가 깔끔 싹 나왔죠. 호호, 근데 지금 이게 아까 뭐였죠? 도형의 길이? 근데 a 값은 이렇게 범위만 나오고 만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중간에 a를 또 순간 x로 썼네. 자, a를 바꿔놨고요. 범위 나왔습니다. 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F1. 자, 그럼 대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F1 들어갑니다. 대입했습니다. 얼마입니까? 3분의 1입니다. 감사합니다. A입니다. 됐고요. 3A 플러스 4 되겠습니다. 그 다음 됐고요. 2B 됐습니다. 이 결과가 3분의 1이다. 아, 3분의 1 소거하고 쫙 나오는데 2B 정리 들어가면 되죠. 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오, 직선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A축, B축을 잡아서 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마이너스 값 해야 되는데 위쪽 잡았네. 이야, 큰일 났습니다. 마이너스 2 기울기 음수짜리 쫙 됐습니까? 근데 아까 정의역이 얼마였습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4, A 값이 마이너스 1부터 4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0이고요. 4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양도 다시 벌려더라고요. 마이너스 1,0 4, 마이너스 10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를 구해달라. 직선 길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5제곱에 10제곱 처리되니까 5 바깥 튀어나오고 5 이렇게 처리해서 5 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산수 형태에 가는 것들은 조금 집중해서 뭐 계산만 잘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역시 문제의 핵심은 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 몇 차 함수가?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한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1대1 함수다. 역함수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내리락 이런 부분들이 없이 되려면 계속 이렇게 삼중근 갖는 형태, 아예 극값 갖는 좌표가 없는 이런 형태. 분배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풀이가 풀이의 핵심. 됐습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AB 관계식 나오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차 함수에 대해서 요 네 가지 표현 중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느냐. 우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이죠. 잘 기억해서 문제 하나 건져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9번 문제 잘 마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영생고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뒤쪽에 서술형 3문제 정도가 더 있는데 서술형 문제는 평이한 문제들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설명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영생고 설명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실수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뭐 나 조건은 간단한 것 같은데 가 조건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깁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겠군요. 자, 우선 나 조건 주어진 f'0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아본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 이런 항목이죠. f0을 그래서 구해야 되겠군요. 알았습니다. 그럼 가 조건에서 x, y에다가 전부 0을 대입하면 f0 빼기 f0 d는 0 사라지는데 F0이 0이라는 정보가 있었군요. 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은 H 어떻게 됐습니까? FH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가 4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 극대극소 이런 거는 도함수에 대한 거죠. F'X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와우,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h가 0으로 간다. h분의 이제 갑니다.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디를 신경 써야 되죠? 자, 문제에 주어진 식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y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플러스 h예요. 근데 우리가 도함수정에서 이 부분이 같다는 것만 이해하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자, 바로 그거예요. 잽싸게 우리는 이 식을 마이너스 h fx 마이너스 h 이렇게 바꿔가는 센스가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갑니다. 자, 리미트를 이게 자, x-h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fx 빼기 fh 여기 이해되셨죠? 자, 더하기 xh 큰일 났습니다. 마이너스가 자, 됐습니까? 됐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요? 자, 고민해야 될 부분 다시 쓰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h 돼 있을 때 문제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이야 바르게 썼었네요. 자, 제가 왜 여기를 지웠다 다시 했겠습니까? 출제자들이 계속 장난치는 부분이 이곳이란 얘기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빼기 fx 써야 되겠습니다. 자, 지워지고요. 이제 정리 이쁘게 쓰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여기는 h분의 fh 됐고요. 와우, 약분됩니다. 빼기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근데요, 이 부분에 이제 극한을 마저 더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위에 나온 거죠. 위에. 와, 공부했던 부분이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럼 여기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되겠습니다. 우와, f'x 이렇게 나왔어요. f'x가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와, 그렇단 얘기는 원래 함수는 몇 차 함수다. 몇 차 함수다. 몇 차 함수겠습니까? 4차 함수죠. 모르더라도 3차 함수 모르더라도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써가면 되죠. 이 좌표가 뭐였습니까? 0 되는 좌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x 좌표들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a, b 값이 다 나온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소 플러스 2에서 극대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오호, 대입 끝났습니다. 4 대입해서 이 결과는 얼마? 8 해서 정답 끝났죠. 됐습니까? 해서 풀이를 좀 마쳤는데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서술형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좀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체킹을 한 건데 사실 여기서 맞추면 안 되겠죠. 자, fx-y 식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fx 빼기 fy 여기 대신 좀 전개해서 써볼까요?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자, 이렇게 써져 있고 문제에서 아까 F0은 0 구했는데 우리는 요거는 좀 어차피 해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 그 다음 이 과정을 이게 지금 위에 풀이는 서술형 나올 때를 감안한 풀이라고 해준다면 지금 이건 객관식이거든요. 위에 풀이 좀 너무 길어요. 자, 이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하여 미분을 하겠습니다. y에 대해서 미분이 하기 때문에 미분하는 동안 x는 문자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y에 0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f'제로 됐습니까? 더하기 x제곱 착.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찌 됩니까? 됐습니까? 우와. 뭐지 간단히 끝났죠.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이 이렇게 썼다. 큰일 납니다. 배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풀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편미분을 조금 소개하려고 이 문제를 좀 체킹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거라서 실은요 객관식보다 서술형에도 아주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정상적인 풀이법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자, 착실하게 서술형 풀어가는 방법 익히시고요. 그 다음 제가 밑에 제시해 드렸던 풀이법 편미분 이용하는 방법 잘 익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잘 이해되셨죠? 자, 영생고 20번 마지막 문제 풀이였습니다. 이상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